허리가 또 뻐근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55세. 그 나이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은숙에게는 특별히 더 외로움과 겹쳐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벌써 골프장에 나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낮은 텔레비전 소리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내 얼굴일까?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남편 곁에서만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웃음이 없는 얼굴, 희망이 없는 눈빛,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견딘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퇴행성 디스크라고 진단했습니다. 휴식도 필요하지만 운동도 꼭 필요하다며 요가나 필라테스를 권유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니어 요가 센터.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30년을 남편 곁에서만 살아온 은숙에게 세상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이 동시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뒤 은숙은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요가 매트에 향초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숙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32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크고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해 보였습니다. 준호라는 이름표를 찾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색해요.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은숙 씨. 준호는 은숙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거실 매트 위로 안내했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느린 리듬이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바이올린 음악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 음악을 느껴보세요.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준호가 은숙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잡이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받는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몸을 느껴보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은숙은 발을 움직였습니다. 서툰 발걸음이었습니다. 몇 번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은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숙 씨는 음감이 좋으시네요. 처음엔 다들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합니다.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다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낀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은숙 씨는 리듬감이 뛰어나세요.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되네요. 준호의 말에 은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은숙이 뭔가를 잘해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숙은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아름다운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집을 위해 바쁜 발걸음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은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요가 센터 첫 수업을 받았어요.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은숙이 뭔가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은숙은 자꾸만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잡이,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은 소중한데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만한 요가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나간 후 은숙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운동하기 편한 요가복을 한 벌 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은 젊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좀 더 신경 써 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 레슨 첫날, 은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운동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손질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 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죠. 준호가 문을 잠갔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스튜디오 안에 감돌았습니다. 은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자, 오늘은 차차차 기본 스텝을 완벽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제 손 잡으시고요. 준호의 손이 은숙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깝게 당겼습니다. 은숙은 불편함을 느껴야 했지만 동시에 그 가까움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쳐야 호흡이 맞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리듬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숙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발걸음이 꼬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은숙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은숙 씨는 정말 빨리 느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회원 중에 은숙 씨만큼 열정 있는 분 없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칭찬이 계속되자 은숙은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준호가 물 한 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목마르시죠? 오늘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다음 주엔 살사도 한번 해볼까요? 은숙은 그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잘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혹시 몸 아픈 데 없으시고요? 은숙은 얼떨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은숙 씨 덕분에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 화요일 기다릴게요. 진심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춤 어때? 재미있어?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아.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 그 후로 준호의 문자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인사가 오고 낮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은숙을 자신의 첫 번째 생각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기 딱인데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오늘 다른 회원 가르치다가 은숙 씨 생각났어요. 역시 은숙 씨가 최고예요.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문자들이었지만 은숙은 매번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뜨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마지막 문자를 읽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레슨 날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미꽃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은숙 씨 덕분에 요즘 레슨이 너무 즐거워요. 솔직해도 될까요? 은숙 씨를 만나기 전까진 정말 지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레슨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됐어요. 은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사람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은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날 레슨은 유독 길었습니다. 2시간 반을 춤을 췄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은숙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했어요. 준호가 은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발표할 때 이 정도만 하면 박수 엄청 받으실 거예요. 은숙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은숙은 웃었습니다. 준호 씨 덕분이에요. 레슨이 끝나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어때요? 발표곡 같이 고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은숙 씨 인생 얘기도 듣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분이 됐나요? 은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 준호는 유튜브로 여러 공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은숙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숙 씨는 가족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나 봐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이 은숙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글쎄요. 남편은 그냥 알아서 하래요. 애들은 뭐 관심도 없고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은숙 씨 자신을 위해서요. 은숙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진심입니다. 그 말에 은숙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가 은숙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준호는 은숙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커피 대접 받아서 좋았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리고 발표에 꼭 함께 해요. 은숙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은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 노을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정상일까? 목요일 정기 모임 날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평소처럼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순희 씨는요? 오늘 안 오셨어요? 은숙이 옆에 있던 회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순희 씨요. 지난주에 그만뒀대요.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글쎄요. 갑자기 허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며칠 전에 봤는데 멀쩡했어. 은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순이는 멀쩡했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회원들이 자꾸 빠지네요. 옆에 있던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도 그만뒀고 현숙 씨도 안 보이고 다들 무슨 일 있나 봐요. 은희도 끼어들었습니다. 요가가 유행인데 이 센터는 반대네. 어마어마하네. 레슨이 시작되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인원이 좀 적네요. 뭐 그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회원들이 자꾸 나갈까? 준호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 그의 다른 개인 레슨 학생들은 어떻게 된 걸까? 레슨 중간에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회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동호회가 그렇죠. 모으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 있고. 은숙 씨는 계속 다니실 거죠? 네, 당연하죠. 은숙 씨는 제 제일 좋은 학생입니다. 그 대답이 은숙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안심은 아니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은숙은 정자 그리고 다른 회원 은희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야, 나만 이상하게 느껴? 정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뭐가요? 순이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봤는데 멀쩡하더라고. 그것도 수요일에 봤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그만뒀어. 허리가 안 좋다는 게 말이 돼.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도 그래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은숙은 그날 저녁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은숙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왜 그만뒀어? 허리가 안 좋다며? 응.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집에서 뭐 있었어? 순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말 못해. 미안해.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뭘 못해? 그냥 조심해. 너도 개인 레슨 받잖아. 조심해. 진심이야. 순이야,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미안해. 나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니.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다음 날 오후 은숙과 정자는 영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 은숙이야. 정자도 왔어.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몸은 있지만 영혼이 어디론가 떠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들. 어쩌다 온 거야? 들어가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 영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말해봐. 영숙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때문이야. 민수 선생님. 응? 개인 레슨 받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다가왔어. 처음엔 그냥 친절한 줄 알았지.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문자도 자주 오고, 커피 마시자고 하고, 나도 외로웠나 봐.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도 만났어. 단 한 번.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악몽이었어. 민수가 돈을 요구했어. 안 주면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 나타나겠다고 했어. 나 어떻게 해? 애들도 있는데. 영숙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줬어? 정자가 물었습니다. 200만 원?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은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근데 나 더 있어. 순이도 같은 일 당했어. 그리고 현숙 씨도. 은숙과 정자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영숙, 순이, 현숙에게 한 그 모든 일들. 그렇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걸까? 영숙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은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받아야 하나? 은숙이 속삭였습니다. 받아. 아무것도 아닌 척해. 정자가 말했습니다. 은숙은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숙 씨, 저 준호예요. 네. 오늘 저녁 약속 기억하시죠? 시간을 좀 앞당겨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1시간만요. 스튜디오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은숙은 영숙과 정자를 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 은숙 씨 답답하신데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저희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다고.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합니다. 그럼 지금 오세요. 저 기다릴게요. 진심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경찰서 가자. 지금. 정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1시간만 기다려. 우리 경찰에 신고해. 증거도 많으니까. 그들은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은숙은 1시간 안에 준호를 만나 더 많은 증거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더 나타났습니다. 여보.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은숙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은숙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은숙아,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당신 준호 씨한테서 다 들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던데?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남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은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남자가 은숙을 양쪽에서 막았습니다. 뭐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숙 씨 남편이 제 친구예요. 현숙 씨가 뭔가 이상하게 굴어서 물어봤더니 다 털어놨더라고요. 은숙 씨랑 모여서 뭐 한다고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호 씨한테 물어봤어. 그 사람이 은숙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 씨 남편도 제 친구고 순희 씨 남편이랑도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은숙 씨 남편분께 연락드렸죠. 부인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것 같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려고 했어. 하지만 준호가 말했어. 당신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한다고. 그렇다면 모르는 척할 수 없지. 남편이 은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뭘 신고하려고 했어? 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어. 준호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은숙 씨가 저한테 먼저 접근했잖아요. 그리고 저랑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저녁 약속도 은숙 씨가 먼저 제안했고, 그런 증거도 다 있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은숙이 먼저 유혹한 것처럼 보이게, 마치 은숙이 준호를 괴롭히는 것처럼. 말도 안 돼.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은숙 씨, 이건 좀 미안한데요.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멈춥니다. 남편분이 은숙 씨 명의로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3억짜리요. 수익자는 당연히 남편분이고요. 은숙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당신 설마, 너 정말 내 목숨을 노리는 건가? 미안하다, 은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빚이 너무 많아. 빚? 사업 실패, 도박 빚. 2억이 넘어. 내가 어디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준호가 제안했어. 넌 개인 보험 3억이 있지?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조치하면 보험금을 나눠 가지자고. 나 죽이려고? 당신 이해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남편이 은숙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가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자.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아니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이 모든 것이 겹쳐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뒷좌석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산 위에 낡은 펜션이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조용한 데야. 여기서 당분간 지내야 해. 여기가 어디죠? 뭐 하는 거예요? 남편과 준호가 은숙을 끌어내렸습니다. 은숙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낡은 건물 안으로 끌어갔습니다.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꾸걱 닫혔습니다. 열쇠로 잠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살려줘요. 은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방음이 잘 돼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12%였습니다. 아직 신호가 있었습니다. 방에 와이파이 신호도 잡혔습니다. 누군가 준호나 남편이 와이파이를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은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줄 거예요. 제발. 진짜 무서워.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안 돼. 이미 늦었어. 당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미안해. 빚이 너무 많아. 다른 방법이 없어. 당신 정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은 절망했습니다. 정자와 은희는 어떻게 됐을까? 경찰에 신고했을까? 여기가 어디인지 알 것 같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공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은숙은 지연이라는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은 은숙의 위치를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연이 12시간 후 연락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밤중에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일어나. 은숙이 일어났습니다. 너 거실로 나와. 거실로 끌려나갔을 때 은숙은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자와 은희가 소파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은숙이 달려가려 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시끄러워지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죠. 정자와 은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괜찮아? 많이 다쳤어?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덜 다쳤다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은희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셋이서 같이 있으니까 좋죠. 민수 씨 계획대로 하죠. 준호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원래 계획대로 하긴 좀 그렇고. 왜요? 은숙이 혼자 사고로 죽으면 의심받을 게 적잖아요. 하지만 셋이 동반 자살한 것처럼 만들면 어때요? 유서도 여기서 쓰게 하고. 남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죠? 일단 시간을 좀 끌어야 할 것 같아. 밖에서 찾고 있을 테니까. 도망쳤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돼. 충동적으로 보이려고. 밤새 은숙은 발로 바닥을 쳤습니다. 쿵쿵쿵. SOS 신호였습니다. 정자도 따라했습니다. 은희도 함께했습니다. 세 여인의 발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 경찰 사이렌이었습니다. 누가 와?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도망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두 남자는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정자와 은희도 테이프를 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현숙이었습니다. 위치 공유로 은숙을 찾아온 것입니다. 현숙, 어쩌다. 위치 공유예요. 어제 아침부터 언니 위치가 여기로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준호 씨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아침에도 계속 여기 있길래 이상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현숙이 말하는 동안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세 여성을 풀었습니다. 은숙, 정자, 은희는 서로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준호는 뒤쪽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견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산을 뒹굴며 도망치던 두 남자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1시간 후 둘 다 잡혔습니다. 3개월 뒤 법정에 모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은숙, 정자, 은희, 순희, 영숙, 현숙.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총 8명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준호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피고인 준호, 피고인 민준을 소개합니다. 준호와 민준이 법정에 섰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실이 실감나는 듯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법정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시니어 요가 센터를 이용해 신뢰관계에 있는 중년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사기했습니다. 개인 레슨을 빌미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불륜 관계로 오인하게 만든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법정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한 피해자 은숙 씨의 경우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보험 사기를 시도했으며
감금 및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명피해를 목적으로 한 중대 범죄입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사진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부은 영상도 제시됐습니다. 준호가 현숙에게 돈을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돼 있었습니다. 피해자 은숙 씨 진술해 주시겠어요?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은숙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했습니다. 요가 센터는 그런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준호 강사는 저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여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속였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돈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손을 잡고 제 목숨을 노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신뢰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은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순이, 영숙, 현숙.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신뢰, 배신, 협박, 공포.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준호는 사기죄, 공갈죄, 감금죄, 폭행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민주는 보험금 사기, 공갈죄, 감금죄, 폭행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각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여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현숙이 은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이겼어. 이겼어. 판결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은숙은 인터뷰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는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용감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피해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제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은숙의 말은 많은 매체를 통해 퍼졌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은숙은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찬 남편을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숙을 봤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원망인지 은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판결 후 준호와 민준의 신원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 모두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강사 신뢰를 무기로 8명 사기. 징역 8년. 남편과 결탁해 아내 살인 계획. 보험금 사기 범인. 준호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요가 센터는 폐쇄되었습니다. 기사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숙이 올린 유튜브 증언 영상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0만, 100만, 1500만.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놈들이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네요. 용감한 증언 감사합니다. 다른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요가를 다니는데 정말 무섭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남편도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원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 그를 따돌렸습니다. 음식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도 위험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준호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는 풀려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법원 판결 기사가 첫 페이지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들도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기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그 요가 강사 남편? 335 모여서 그를 지적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신원이 공개된 범인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의 이름, 얼굴, 사건 내용이 영구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요가 강사 준호 8명의 중년 여성 사기, 보험금 사기 시도, 감금, 폭행. 검색만 해도 그 정보가 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았습니다. 범인으로. 지방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해 보험금 사기로 유죄 판결받은 준호가 가판대에서 일하다가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준호는 고객들이 자신을 인식하자 배송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시골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발각됐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그의 사진을 찾아냈고 사장에게 고발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해고됐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 기록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의 과거는 따라다녔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민주는 여전히 그 낙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적 매장, 온라인상 영구적 기록.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뿐이었습니다. 은숙은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정식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은숙은 강남역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 가게 벽에는 은숙의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뢰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벽에는 신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더 큽니다. 우리 함께 견디어 봅시다. 카페에는 중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뉴스, 입소문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숙은 무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금융 사기와 관계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심리 조종의 신호들.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강의를 듣는 여성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숙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일단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카페의 모든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은숙의 카페는 중년 여성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이제 50대 후반을 넘어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돌아올 곳이 없었습니다. 온라인상의 기록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맨 앞에 그의 범죄 기록이 떴습니다. 얼굴도 떴습니다.
이름도 떴습니다. 요가 강사 준호, 사기범, 사기범인, 협박범, 감금범.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디를 가든 신원조회에서 발각됐습니다. 결국 그는 시골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은숙은 계속 변화했습니다. 카페의 강의가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라디오에도 출연했습니다. 신문사 인터뷰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식 강사로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카페 사장, 금융 사기 피해자에서 조언자로. 은숙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의 카페에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자, 은희, 순희, 영숙, 현숙이 모두 왔습니다. 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은숙 씨가 유명해졌네. 정자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지. 우리가 견딘 그 시간들이 다른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어. 5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버텼어. 그 두 놈들은 이제 시작도 못해.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야.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5 여성들은 카페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시 웃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자. 그리고 계속 도와주자.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앞에 은숙. 아침빛이 들어왔습니다. 55세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주름은 더 많아졌습니다. 머리는 반반 흰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강했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넌 잘 버텼어, 은숙.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버텼어. 이제 너는 자유야. 외출 전 은숙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호와 민준의 기사가 여전히 검색 상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은숙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낳은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카페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와 있을 것입니다. 은숙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절망을 겪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았습니다. 그들도 반드시 견디어낼 것이라는 걸. 그들도 분명 이겨낼 것이라는 걸. 그들도 우리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의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희망의 웃음이었습니다.